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희 오늘부터는 객관식 행정소송법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법, 세무사 시험 대비해요. 행정소송법 이제, 그죠? 객관식 수업을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객관식 행정소송법 수업은, 교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올해는 제가 이제 행정소송법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재를 이런 교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올인원, 그죠? 행정소송법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그죠? 이 교재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그지?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일 거예요. 기출문제가, 행정소송법 시험에서, 15년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 15년분 문제를 거의 다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이제 목표 점수는 당연히, 그지? 목표 점수는, 그지? 여러분들이 이제 90점 이상은 좀 맞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험 대비는 뭐예요? 그죠? 세무사 시험 대비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1차 시험 대비해서, 그죠? 1차 시험을 대비해서 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해 가도록 할 거예요. 여기 이제 교재들에 15년치 이제 문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법 과목은 항상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해라는 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 오케이? 그래서 법 과목은 무조건 뭘 잡아야 되냐면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법률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 법은 할 수가 없어요. 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헤매는 거예요. 용어를 정확히 알게 되면 훨씬 공부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하셔야 할 건, 법은 항상 구조적으로 뭘 하셔야 돼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틀들이 좀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하게, 그죠?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하게 이론 요약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를, 그죠? 문풀을 같이 병행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론 요약은 기본 강의가 있으니까 기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이론 요약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이론 정리하고 문제는 대부분 안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좀 해가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제가 이제 쓴 이수천 행정소송법 올인원 교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항상 먼저 하실 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뭘 하셔야 하냐면,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몇 개가 안 됩니다. 조문 전체 해봐야 46개밖에 안 돼요. 이 46개의 조문을 법률 용어를 가지고 완벽히 좀 이해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출발을 좀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가야 될 게 뭐가 될까? 행정소송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3페이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혹시 처음 저희가 정리할 게 행정소송법의 총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건데, 총설 내용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행정소송의 종류를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넘기시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이 책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래요. 자, 행정소송법의 이제 특징을 좀 볼 거고, 또 행정소송의 대상과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총설에서 행정소송법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제 1편으로 이제 저희가 가서요, 그죠? 1편으로 가서 행정소송법이 무엇인가 하는 총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뭐 있어요? 행정소송의 소송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갈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행정소송이 갖는 특징을 볼 거고요, 그죠? 또 하나는 뭐를 볼 거냐면 행정소송의 대상과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먼저 정리할 것들은 총설에 있는 내용으로 가서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 행정소송의 의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치? 행정소송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치? 당연히 뭐예요? 소송입니다. 소송인데 뭘로 인해 생겼을까요? 그죠? 행정상, 그치? 행정상, 그치? 자, 뭐를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서, 그치? 발생하는 또는 행정상 뭐를 분쟁에 대한, 그치? 분쟁에 대해서, 그치? 분쟁을 뭐를, 그치? 시정하기 위해서. 그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그치? 소송의 방법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죠? 소송의 방법을 사용하는 건 뭐다?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소송법은 전체적으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체계는, 그치? 기본적으로 조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 46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조서부터 어디까지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8조까지는 총칙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문 꼭 읽고 가셔야 됩니다. 제 1조서부터 어디까지는 8조까지는 총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항고소송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이 취소소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칙과 취소하면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취소소송 외에 뭐가 나오나요? 소송 외의 시 항고소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시 당연히 무효동 확인소송하고 이 정도는 이제 안고 가셔야 되겠지. 무효동 확인소송하고 그죠? 또 하나 존재하는 게 뭐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이 뭐가 될까요?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야. 그치? 또 하나 이제 뭐가 있습니까? 민중소송과 또 뭐가 있어요? 기관소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45조, 46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1조서부터 몇 조까지는 8조까지는 총칙에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죠? 자, 9조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는 1조부터, 그죠? 어디까지예요? 제 8조까지입니다. 9조부터 어디까지? 34조인가요? 그죠? 34조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취소소송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죠? 취소소송 외에 항고소송, 무효동 확인소송하고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다루는 게 35조에서부터, 그죠? 38조까지가 됩니다. 그죠? 38조까지가 될 것이고, 그죠? 당사자 소송을 다루고 있는 게 뭐다? 혹시 여러분들 39조에서부터, 그죠? 39조에서부터 어디까지? 제 44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5조하고 또 46조 이렇게 해서 조문이 4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모법 지역하니까 법을 해석하는 데 모든 초점이 있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소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네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 소송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주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객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객관적 소송을 우리가 이미 기본 이론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 소송은 뭘까요? 오케이? 자,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객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객관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뭐다? 그치? 처분이나 부작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여기서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이 말에 모든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처음에 행정소송이 나오면 가장 총칙 부분이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뤄야 될 내용이 뭐 있을까? 총선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서 다뤄야 될 내용, 행정소송의 목적과 뭐가 있습니까? 그치? 행정소송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또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행정소송의 목적과 뭐에 대해서, 그죠?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목적 규정이 뭐가 돼요? 제 1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교재 보면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1조의 목적 규정 보시죠. 행정소송법,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위법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럼 뭐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우리가 행정심판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당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당한 뭐는 혹시
위법한 처분은 뭐가 되지만 처분 등은 이렇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부당한 뭐는 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국민의 권리나 또는 이익의 뭐를 침해를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혹시 이 행정소송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 중에 헌법소원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이 용어상 정의를 좀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행정소송의 기능은 개인의 권리구제 기능, 또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를 하고요. 또 행정통제 및 법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총설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다. 이 정도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면 행정소송과 다른 소송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뭐하고 소송과의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죠?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민사소송이나 또 형사소송과는 특별하게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다? 헌법소송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헌법소송과 구별을 할 때는 두 가지하고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을까?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존재하게 돼요. 그죠?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내용하고 구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헌법소송 중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이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송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은 절대 뭐다? 행정소송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 얘는 헌법소송일 뿐이지 절대 뭐가 아니다. 행정소송은 아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은 무조건 헌법소송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점에서 뭐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기관소송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기관소송은 뭐다? 다시 한번 행정소송이다. 오케이? 기관소송은 뭐다? 행정소송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권한쟁의 심판은 뭐다? 그치? 당연히 헌법소송이지 절대 행정소송이 아니다. 이 부분의 모든 초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럼 권한쟁의 심판은 뭘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전부 또는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다시 한번 얘는 헌법소송이라는 사실에 반드시 주목을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총설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갔더니 다시 한번 여기서 나왔어요. 취소소송, 또 혹시 취소소송 외에 항고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가 된다? 2장의 행정소송의 종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끄집고 오면은 되겠죠. 이거를 다시 한번 소팅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뭐가 있다?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아까 소팅을 한번 재소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행정소송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다? 항고소송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 존재할까요? 그죠? 당사자 소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객관적 소송으로, 그죠?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뭐가 존재한다? 기관소송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때 기관소송은 다시 한번 헌법소송인 권한쟁의 심판하고 좀 구별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항고소송엔 다시 뭐가 있다? 취소소송이라든가, 또 뭐가 존재합니까? 무효등 확인소송이라든가, 무효등 확인소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존재하는 게 뭐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처음이지만 뭐는 알고 가셔야 돼? 이것들의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취소송의 대상은 뭐가 된다? 처분 등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등에는 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재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무효등 확인소송도 뭐다? 처분 등의 유효, 무효, 또 존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취소는 이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가 돼요? 부작위의 역시 위법이 그죠?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는 딱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뭐는 행정시행이 될 수가 없다.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셔야 될 게 역시 의무이행 소송이라든가 역시 또 그죠? 의무이행 판결이라든가 또 적극적 형성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행정소송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소팅해 본다면 뭐가 있어요? 당사소송은 뭐에 대한 소송이다. 그죠?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항상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가시면서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때 원고적격은 뭐가 한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되고, 여기는 권리보호에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가 된다. 등등등을 정리하시면서 충분히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다? 행정소송법상, 소송법상 뭐가 되지 않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고 하셔야 될 것이야. 첫 번째 뭐가 있다? 의무이행소송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도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부작위 소송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예방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뭐 또 인정되지 않는다? 적극적 형성 판결 이런 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등등등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비를 좀 해 놓고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급부소송도 뭐가 되지 않는다. 소송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 잡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얘네들의 소팅, 즉 이 행정소송의 종류와 또 인정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보면 무명항고소송이라고 이야기하죠. 얘네들은 의무이행소송, 또 예방적 부작위 소송, 적극적 형성 판결, 급부소송 이런 것들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 다뤄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죠? 자,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죠? 또 하나 행정소송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지. 이때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다른 소송과의 뭘 하자는 거야? 구별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구별할 게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 뭐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헌법소송하고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헌법소송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 권한쟁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소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에 반해 뭐가 있나? 이 행정소송 중에 행정소송의 대표주자가 뭐가 있어요? 기관소송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얘는 뭐다? 객관적 소송으로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보시죠.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몇 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야. 자, 행정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첫 번째 뭐 한다? 법원조직법에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민사 집행법의 규정을 준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뭐 있을까?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나오죠. 그래서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또 하나 이제 재판관할 측면에서는 자, 피고의 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2심과 3심은 일반 사법부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2심은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이다. 이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의 특징, 행정소송법의 소송의 특징 이렇게 정리하면서 역행정소송은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제소 요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첫 번째 대상 적격 시, 두 번째 뭐 있어? 원고 적격
적격, 그지? 또 피고 적격, 그지? 피고 적격, 그죠? 제소 기간, 그지? 또, 그죠? 관할 법원, 뭐 등등 등에 대해서, 관할 법원 또 뭐에 대해서, 그죠? 또 심리, 그지? 자, 또 뭐에 대해서 판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쭉 연결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할 내용마다 다른 소송과의 구별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혹시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다 뭐가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과 한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섞여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첫 번째 뭐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리한다. 또 다른 소송과의 구별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네 번째 저희가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행정소송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대상과 혹시 뭐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당연히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46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첫 번째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혹시 소송의 대상은 뭐가 될까요? 자, 우리가 항고소송으로 간다면 당연히 취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은 뭐 위법한 처분 등이 되겠죠. 오케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 위법이 될 거예요. 또 하나 혹시 자, 당사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되니까 공법상 법률관계가 될 것이야. 그리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혹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정소송을 볼 때도 항상 이렇게, 그죠? 항고소송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요. 또 하나 혹시 당사소송은 뭐를 대상으로 하는가, 또 하나 뭐 있다, 민중소송은 뭐를 대상으로 하는가, 혹시 또 기관소송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통상적으로 이때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뭐를 채택하고 있다? 열거주의가 아닌 뭐다, 혹시 개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물론 그죠? 이 항고소송은 다시 한번 취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으로 나눠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정도만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소송은 뭐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오케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그죠? 혹시 처분 등으로 형성된 법률관계, 그 밖의 법률관계가 대표적으로 당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뭐예요? 법률이 정한 뭐가 사유가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혹시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행정소송에 혹시 자, 뭐가 존재합니까?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계에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혹시 오로지 뭐만을 법률관계 혹시 문제가 생기는 법률상 쟁송만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무엇이다? 오로지 그치? 법률상 그치? 분쟁만입니다. 분쟁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법률상이 분쟁이 아닌 시 단순한 뭐라든가 혹시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라든가 단순한 사실관계라든가, 오케이? 자, 단순한 뭐라든가 사실관계라든가 또는 뭐가 있다든가 혹시 반사적 이익이 있다든가 혹시 반사적 이익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법률상 분쟁도 구체적 법률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추상적 그지 자문은 그지 법령은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법령은 뭐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죠? 당연히 법 적용상의 한계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상에서는 뭐다? 단순한 사실관계라든가 반사적 이익이라든가 추상적 법령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 또 하나는 법 적용에 있어서 그죠?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행정소송법 조문이 4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준용 규정을 둬서 그지 이 법 적용상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있다. 그 준용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민사, 집행법 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 판례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이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단순한 사실관계라든가 또 법률상 법령에서 구체적 법령이 아니라 추상적 법령이라든가 또 반사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사례로 간다면 뭐가 있다? 후인시 규정이라든가 오케이? 자,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로 본다면 후인시 규정은 당연히 뭐가 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재량행위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종종 이제 출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만 재량행위는 재량권에 뭐가 있는 경우에 재량권에 일탈이나 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남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특별 권력관계 행위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특별 권력관계 행위는 관계로 인한 행위가 존재하게 됩니다. 얘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교도소에 교도소장하고 교도소의 수용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로 인한 행위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의원입니다. 의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징계 처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의원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자가 있죠. 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뭐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국회의원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권력분립적 한계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권력 분립적 한계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을 게 있다면 권력 분립적 한계로서 첫 번째 뭐가 있다? 첫 번째 검사에 대해서 압수물의 이행, 의무 이행 소송이라든가 두 번째 뭐 있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또 적극적 형성 판결이라든가 형성 판결은 뭐가 돼요? 법률 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자, 뭐가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가셔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뭐 있어요? 자,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 심사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대법원이 가지고 있죠. 오케이? 대법원이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항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뭐 하는 것이다? 통보하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괄호넣기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면 이론 정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어디 가서 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면은 문제들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는 다 풀어 드릴 생각입니다. 한번 가서 가서 정리할게요.